시간에 우리가 페르미의 골든 룰이라는 거를 유도를 했어요. 이 페르미의 골든 룰은 뭐냐면 지금 페르미의 골든 룰은 뭔지는 잘 모르지만 하여간에 이니셜 스테이트에 있었던 어떤 파티클이 지금 포텐셜을 받아가지고 파이널 스테이트로 갔다. 그랬을 때 그 파이널 스테이트로 가는 그런 트랜지션 프로바빌리티를 단위 시간당 트랜지션 프로바빌리티를 베이스로 하면 이렇게 된다는 게 이제 페르미의 골든 룰이에요. 단위 시간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거는 트랜지션 프로바빌리티가 시간에 대해서 리니어하게 이렇게 되는 거를 우리가 증명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t로 나눈 거, 단위 시간당.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이거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그냥 파이널 스테이트하고 이니셜 스테이트의 에너지가 다르더라도 중간에 오메가로 만약에 H바 오메가로 에너지를 서플라이 하거나 에너지를 공급하거나 에너지를 거기다 뺐으면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성립이 되면 이런 룰이 만들어진다. 무지무지하게 중요해요. 이 공식이 진짜로 중요한데 이 중요하다는 거를 여기를 보면 알 수가 있어. 그러나 왜 이 공식이 이렇게 중요하냐? 응? 페르미가 만들어서 중요한 거 아니야, 그지? 중요한 거를 보면은 이걸 보면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골든 룰. 얼마나 중요하면 말이야, 거기다 금자를 붙여놨겠냐. 페르미의 골든 룰. 골든이라는 게 뭐냐면, 이것도 사람이라 그러지 마라, 이거. 금 같은 법칙이라는 뜻이야. 금같이 이렇게. 이거보다 더 중요하면 다이아몬드 룰이라고 할지도 모르지만, 페르미의 골든 룰이라고. 야, 이게 골든자를 이렇게 붙였어. 이게 왜 이렇게 이제 중요할 거냐 하는 거는,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양자역학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모든 트랜지션은 이거를 따르도록 되어 있다. 만약에 어떤 포텐셜을 줘가지고 이니셜 스테이트에서 파이널 스테이트로 간다. 그러면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포텐셜을 넣고 거기에다가 이니셜 스테이트, 파이널 스테이트를 한 이 매트릭스 엘리멘트를 항상 이제 계산을 해야 돼요. 거기를 보면 매트릭스 엘리멘트가 들어가고 거기를 보면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들어가고 거기를 보면 파이널 스테이트에 덴시티 오브 스테이트가 들어간다는 거지. 지금 이니셜 스테이트에 있는데 파이널 스테이트로 가면 파이널 스테이트에 만약에 갈 수 있는 게 5가지가 있다 그러면은 5을 이제 곱해줘야 되고 10개가 있다 그러면 이제 10을 곱해줘야 되는 그 부분이 이제 여기에 들어갈 거고 요거를 잠시 후에 박스 노멀리제이션이라는 그런 개념을 써가지고 저거를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하겠어요. 페르미가 첫 번째 거 진짜로 중요해서 골든 룰이라고 이렇게 됐어. 자, 이 페르미의 골든 룰 이거는 화학이라든지 물리라든지 전자공학이라든지 거기서 일어나고 있는 어떠한 인터랙션도 어떠한 반응도 저 페르미의 골든 룰을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엄청나게 중요한 건데 그런 말이야. 우리가 엘레멘터리 파티클을 공부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보자. 여기에 지금 unknown 포텐셜이 있어요. unknown 포텐셜. 우리 뭐 포텐셜 다 알지 않느냐? 절대로 우리가 포텐셜 다 알지 않아요. 만약에 핵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걸 알려면 우리가 여기에서 파티클을 이렇게 줘가지고 핵 근처로 간 다음에 그래서 그 다음에 인터랙션을 해가지고 뭔지 모르지만 어느 정도 레인지에서 인터랙션을 한 다음에 이게 이쪽으로 왔다.
그러면 이 파이널 스테이트하고 이니셜 스테이트를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알아낼 수가 있어요. 이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알려면 쫙 해가지고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니셜 스테이트를 알아야 되고 파이널 스테이트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말이야, 만약에 포텐셜을 모른다 그러면 이거를 계산을 해낼 수가 없어. 그런데 실험적으로 이거를 알고, 실험적으로 페르미 골든 룰에 의해 가지고 그쪽으로 트랜지션 해가지고 이니셜 스테이트에 있다가 파이널 스테이트로 얼마만큼 나오는가, 그거를 앵글에 대해서 알고, 그런 거를 이제 다 한 다음에 보면은 이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 있는가를 알아낼 수가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계산을 한 다음에, 이거 다 모르지만, 요거를 우리가 특별히 추측을 해가지고, 이 속에는 이러한 포텐셜이 있었구나. 핵력이라는 것은 이럴 거구나. 쿼크라는 거는 이럴 거구나. 그런 것들을 말이지. 추측을 해가지고 포텐셜을 추측을 한 다음에 저거를 계산을 하면 우리가 그 안에서 어떠한 인터랙션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알아낼 수가 있고, 이거를 알아내기 위해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가속기를 줘요. 가속기 하는 사람들 맨날 하는 게 뭐냐면 이 스캐터링 시어리를 공부를 하는데요. 오늘은 이것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쿨롱 프로세스 이런 거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는 등등을 아주 깊숙이 한번 들어가보자 하는 게 오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양지역학이 점점 이제 재미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터랙션 다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H2 정도만 하더라도 지금 여기에 지금 클라우드가 있고 여기에 클라우드가 있고, 여기에다 놓고서 뭐가 들어가느냐면 일렉트론이 들어가가지고 이제 스캐터링 돼서 나올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거 쉬운 문제가 아니야. 왜냐하면 일렉트론의 클라우드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다 알고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이 쉐입이라든지 이런 걸 다 알고 있어야지만이 안 써요. H2가 복잡한데 NH3만 되면 이제 더 복잡해지고, 예를 들어서 DNA 같은 것이 있다. DNA 같은 게 있다. 이게 일렉트론이 들어가가지고 처음 만약에 구조를 알고 싶다. 그럴 때도 이런 스캐터링 시어리를 다 써야 될 거다. 저기다가 우리가 일렉트론이라는 웨이브를 저기다 줘가지고 스캐터링을 봐가지고 이 속에서의 포텐셜을 알면 구조를 알아낼 수가 있는 거다. 저기에다가 엑스레이라는 웨이브를 줘가지고 스캐터링을 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알면 이 안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스캐터링 이론이 진짜로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거를 공부하는데 직접 들어가기 앞서가지고 일단 가장 기초적인 거, 요거를 어떻게 구하느냐, density of state를 어떻게 구하느냐, 이거 우리가 전번 학기에 다 했지만 한번 density of state를 어떻게 구하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고, 그래서 요거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자는 게, 자, 지금 이러한 금속 내에 일렉트론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금속 내에 일렉트론이 있는데 우리 일렉트론들이 금속 내에 있고, 그거를 한번 생각해요. 그럼 H0는 이게 프리하니까 2n분의 T자승인 이런 것이 생깁니다. 그래서 한번 얘기해요. 그렇지 않으면
박스 속에 일렉트론이 있는데 박스 속에 있는 일렉트론을 이게 금속 내에 있는 일렉트론이라고 생각을 해도 좋고 이 우주 속에 있는 일렉트론이라고 생각을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결국은 우리가 이 길이 L이라는 거를 무한대로 보내면 이게 우주 속에 있는 거하고 똑같으니까. 자,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노멀리제이션인데 박스 노멀리제이션인데 자,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보면 자, 이게 일렉트론이 있는데 이 일렉트론 여기 안에는 일렉트론이 어떤 일렉트론이 있느냐면 이 일렉트론이거나 이런 일렉트론이 있어요. 지금 이니셜리 일렉트론이 어떤 상태로 있었느냐 하는 거를 알려면 이 안에다가 일렉트론을 넣고서 그 다음에 슈레딩거 방정식을 푼 다음에 L을 인피니티로 보내면 결국 우주 속에 있는 일렉트론이 나타날 테니까 그러면 무엇을 알 수 있느냐면 푸사이 I는 루트 L 3승의 1에다가 이렇게 됐구나. 노멀라이즈 돼 있고 슈레딩거 방정식을 만들어보라고. 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우리가 피리어딕 바운더리 컨디션을 우리가 여기다 한번 해보자. 피리어딕 바운더리 컨디션을 쓰면 이게 K 곱하기 L이 어떻게 되느냐면은 2n 파이가 돼가지고 L만큼 가면 다시 자기 자신이 나타나는 이 피리어딕 바운더리 컨디션을 써가지고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기도 하고 우리가 뭐 피리어딕 바운더리 컨디션을 쓰지 않고 바운더리에서 0이 된다 하는 걸 가지고 피직스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피리어딕 바운더리 컨디션을 써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느냐면 K에다가 L을 한 것이 이제 2n 파이가 돼가지고 KX에 L도 어떻게 되느냐면은 2n에 X에 파이가 되고 KY에 L도 어떻게 되느냐면 2n의 Y에다가 파이 KG에 L은 어떻게 되느냐면 2n의 G에다가 파이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다. 자, 우리가 이거는 똑같은 거는 블랙 바디 레디에이션에서 할 때 이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을 하지 않고 N이라는 게 왜 이렇게 되는가? 그거는 뭐 블랙 바디 레디에이션을 할 때 했으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개수를 구할 때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 개수를 구할 때 이렇게 구한다 하는 거를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피리오딕 바운더리 컨디션이니까 KX, KY, KG가 이게 포지티브 넘버도 되고 네거티브 넘버도 돼요. 오른쪽으로 갈 때는 KX가 플러스가 되고 왼쪽으로 갈 때는 KX가 마이너스가 돼가지고 우리가 KX가 플러스 마이너스 될 수 있으니까 NX가 가질 수 있는 값이 0,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2, 2 모든 값을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컨디션을 가지고 한다. 옛날에 말이야 우리 블랙바디 레디에이션을 할 때는 피리어딕 바운더리 컨디션이 아니라 바운더리에서 제로가 되는 그 컨디션을 썼기 때문에 NX, NY, NG가 항상 포지티브 넘버만을 우리가 취했는데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도 되고 지금 피리어딕 바운더리 컨디션을 써가지고 문제를 풀어도 되고 피직스는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 그러면 density of state는 어떻게 쓸 수 있느냐 하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를 우리가 그 당시에도 이제 배웠고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자, 그러면 9n분의 h바 자승 k 자승이 2니까 k에 관한 인포메이션을 우리가 다 2에 관한 인포메이션으로 다 바꿀 수가 있고, 그래서 변수 변환해가지고 우리가 내 노트에 있는 세 줄을 생략을 하고, 이렇게 되더라 이게요. 그럼 생략한 건 아무것도 아니야. 1, 3승은 V가 되고 K 자승은 EME를 H바 자승으로 나눈 거고, DK는 거기다 이제 루트 씌운 거고, 뭐 그거를 해가지고 다시 바꿨더니 뭐 이런 식으로 되더라는 거죠. 에너지 함수로 보면 D가 응? D로 2의 D가 오른쪽에 오른쪽에 양쪽에 빠졌으니까 양쪽에 빠진 거 아닌가? 네, 양쪽에 다 빠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맞지. 자, 그래서 우리가 페르미의 골든룰을 한번 쓰면은 페르미의 골든룰이 이런 모양으로 이제 되더라 하는 얘기예요. 이 골든이라는 거를 페르미가 붙였는지는 잘 모르겠어. 아마 페르미가 자기가 구해놓고서 자기 이름도 붙이고 금자까지 붙이진 않았는데, 후세 사람들이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페르미의 골든룰이라고 이름을 그다 후세 사람들이 뭐.
여기다가 이 WFI를 이렇게 다시 정리를 해서 WFI를 요런 거를 우리가 정리를 해가지고 이게 뭐냐면 이게 우리가 이제 새롭게 정의하는 물리량인데 그거를 스캐터링 크로스 섹션이라고 그러는 건데 그건 뭐냐면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 퍼 타임에다가 요런 거하고 요런 거를 나눴을 때 요 양을 스캐터링 크로스 섹션이라 그래요. S라는 것은 뭐냐면 들어오는 이니셜 플럭스가 S예요. 여러분들 이니셜 플럭스가 얼마가 되는가? H/K가 되는 거는 우리 공부를 한 적이 있어. 그래서 이니셜 플럭스가 들어오는 플럭스가 이렇게 될 때 요 물리량을 뭐라고 하느냐면 그거를 스캐터링 크로스 섹션이라고 하고 그거는 뭐냐면 이게 지금 파티클이 들어오는데 이니셜 플럭스로 나눠졌기 때문에 사실 한 개가 들어오는 거하고 똑같아요. 자, 파티클이 이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를 이니셜 플럭스로 나누고 그 다음에 뭐로 나누느냐면 D 오메가로 나눴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방향으로 들어오는 이것들이 얼마나 있는가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렇게 파티클이 있어가지고 인터랙션이 있어가지고 요 지금 솔리드 앵글로 만약에 들어오는 그곳의 인포메이션을 알고 싶으면은 그쪽으로 나오는 파티클을 이렇게 다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솔리드 앵글로 나누면 노멀라이즈드가 돼가지고 이쪽에서 지금 인터랙션이 어떻게 돼가지고 파티클이 들어와서 인터랙션을 하고 나오는데 앵글마다 어떻게 되느냐면 앵글마다 나오는 파티클의 입자들이 이제 다를 거예요. 이게 유니폼하게 나오지 않아요. 이게 이 안에 포텐셜이 앵글라 디펜던스가 있으면 그러면은 프리퍼런셜 디렉션이 있어가지고 어느 쪽에 많이 나오고 어느 쪽에 적게 나오고 이렇게 되면 그 안에서의 차지 디스트리뷰션이라든지 포텐셜의 디스트리뷰션 같은 것들을 알아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물리량을 정의해내는데 그 새로운 물리량은 뭐냐면 K로 들어가서 K 프라임으로 나오는 그런 파티클에 있을 때 저거를 우리가 스캐터링 크로스 섹션이라고 그러고 저것이 뭐를 해주느냐면 실험과 이론을 연결해주는 그러한 징검다리 같은 역할을 한다. 실험하는 사람, 가속기에서 실험하는 사람 맨날 뭐를 측정을 하고 있느냐 하면 스캐터링 크로스 섹션을 측정을 하고 있어요. 이론하는 사람 맨날 뭐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 이쪽 거를 계산을 하고 있어요. 이론하는 사람은 포텐셜을 알아야 되고 포텐셜이 있을 때 이니셜 상태하고 파이널 상태가 있어가지고 그때 매트릭스 엘리먼트가 얼마가 돼야지만이 그 매트릭스 엘리먼트가 앵귤러 디펜던스가 어떻게 돼야 되고 매트릭스 엘리먼트가 에너지 디펜던스가 어떻게 돼야 되고 이거를 밤새도록 밥 먹듯이 이거를 계산을 하고 이론하는 사람들 실험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계산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연결을 하죠. 그럼 뭐 저게 뭐 그렇게 어려운 거냐.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냥 일렉트론 하나 넣고 아니 핵을 하나 넣고서 이렇게 가서 나오는 거를 보면은 우리가 원자의 구조를 알아낼 수 있잖아. 그게 뭐냐면 이른바 러더포드 스캐터링을 해가지고 알아낼 수 있지. 아 그래서 원자라는 거야 핵이 있고 그 둘레를 전자가 들고 있구나 뭐 이런 거를 알아낸 것도 이 스캐터링 크로스 섹션을 구해가지고 알아내. 아 그러면 NH3를 한번 보자. 그놈이 말이야 이렇게 NH3 같은 게 이런 모양을 진짜 하고 있구나 뭐 이런 거 있지? 이런 모양을 하고 있구나. 이거 알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실험을 해요. 저기다가 NH3 탁 넣고서 쫙 일렉트론을 해줘가지고 때려줘가지고 차차차차 나오는 거 보면 그럼 차지 디스트리뷰션을 알아낼 수 있다. 아 이게 FCC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 그거를 알아내려면 어떻게 되냐면 저기다가 짜자자자자 엑스레이 들어가가지고 짜자자자 엑스레이 나와가지고 그때 스캐터링 크로스 섹션을 보면은 브렉 스팟이 이것저것에 이제 나오는 걸 봐가지고 아 그렇구나 DNA가 어떻게 생겼느냐 하는 거를 알려면 저거를 가지고서 실험하는 사람들은 또 DNA 놓고서 때리고 이론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기에다가
DNA 구조를 가정을 해가지고 거꾸로 실험을 보고서 DNA 구조를 추측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조를 다 먼저 알고 있으면 계산할 수가 있는데 구조를 모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 인버스 프로블럼. 구조는 모르지만 실험 데이터가 있으면 거꾸로 실험 데이터에서부터 구조를 우리가 역추적을 해야 된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 포뮬라를 갖고 저 수식을 갖고서 자연의 구조, 엘레멘터리 인터랙션을 알아내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소모하느냐. 그거를 보면 까무러칠 정도로 많지. 저기 하이에너지 피직스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가속기에 붙어가지고 한 실험을 하느라고 수백 명, 수천 명이 붙어가지고 실험을 하는데 그 실험은 뭐냐면 요거를 계산해내기 위한 거. 그 다음에 일어나는 사람이 붙어가지고 이제 저쪽은 이제 공부를 한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 지금 이 스캐터링 시어리. 자, 그러면 스캐터링 시어리를 알면 우리가 스캐터링을 한 거를 보면 인터랙션을 알아낼 수 있다 그러는데 그 과정을 하나하나씩 한번 추적을 해보자. 대부분의 문제가 스캐터링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 이런 문제, 슈레딩거 방정식 푸는 거하고 똑같죠. 여기에 지금 팩이 있고 그쪽을 향해 가지고 지금 힘차게 일렉트론이 이렇게 가고 있다. 그래서 일렉트론이 이렇게 이제 산란이 된다 하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 자, 여러분들 이 포텐셜은 쿨럼 포텐셜인데 이 쿨럼 포텐셜을 보면 거기에 시간이 들어가 있을까? 시간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안 들어가 있어. 시간이 안 들어가 있어? 자, 이놈이 가고 있어. 접근하고 있어. 시간이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시간이 들어있나 안 들어있나? 포텐셜의 시간이 안 들어가 있어요. 단지 접근하고 있을 뿐이야. 자, 이러한 포텐셜이 들어갔을 때 지금 스캐터링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 스캐터링 문제를 푼다는 것도 사실은 슈레딩거 방정식 문제를 푸는 거니까 우리가 슈레딩거 방정식 이렇게 놓고서 지금 문제를 풀겠다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에너지를 이렇게 놓고서 이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자. 이거를 한번 풀어보자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자, 이것의 솔루션을 구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었어. 특히 말이야, 지금 특별한 경우를 둔 거야. 항상 이제 세상이 이거보다 복잡해. 포텐셜이 말이야. 포텐셜이 R만의 함수다라고 가정을 해놓고 지금 문제를 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이거보다 훨씬 더 복잡할 거야. 네. 복잡한 거부터 풀어가지고 기죽지 말고 간단한 거부터 풀어가지고 기쁨을 맛보자 하는 얘기지. 그래서 간단한 걸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 자, 여러분들 이게 이렇게 했을 때 말이야, U 속에 앵귤러 디펜던스가 YLM으로 된다는 거는 그러니까 무수히 얘기를 했었지, 그지? 이게 YLM이 말이야. YLM이 이거의 솔루션이 되더라. 심지어는 포텐셜이 0이 되더라도 답에는 YLM이 들어가 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RL의 R, 이거는 이제 레디알 파트인데, 이 레디알 파트인데, 이 RL의 R이 만족을 하고 있는 수식은 그러니까 자, 이렇게 쓰자. RL이 만족하고 있는 수식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런 미분 방정식이었다. RL이 만족하고 있는 미분 방정식이 저런 미분 방정식이었어요. 그러면 이것의 솔루션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저것의 솔루션은 어널리틱하게 이제 나와야 돼요. 저게 뭐 솔루션이 말이야 뭐 너무나 이상하게 다이버지 한다든지 노멀리제이션 컨디션 같은 거를 만족을 한다든지 그러면 안 돼. 그렇지? 이 RL이 R equal 0에서는 RL이 R equal 0에서는 어떤 값을 갖느냐면 파이나이트한 값을 갖는다 하는 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하이엘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카이엘을 우리가 디파인을 해서 RL에 관한 방정식을 푸는 것보다 치안을 한 카이엘을 만약에 풀면은 미분 방정식이 훨씬 더 간단해져 가지고 진짜로 쉬운 미분 방정식이 되더라 하는 거를 우리가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카이엘이 만족하고 있는 카이엘을 알면 RL을 알 수 있는 건데 카이엘이 만족하는 미분 방정식은 어떻게 되느냐고. 자, 이러한 미분 방정식은 카이엘이 만족을 하고 있다. 만약에 R이 굉장히 크면 카이엘이 만족하고 있는 미분 방정식을 보면 다 같은 모양을 하고 있다. 카이엘이 만족하고 있는 미분 방정식을 보면 카이엘이 만족하고 있는 미분 방정식을 보면
뭐 사람들마다 이게 기분 나쁠 수가 있어요. RL이 크다. 이보다 크다는 거를 쓰지 않을 경우에 기분이 언제든 쓰이는데 우리 그냥 써 이런 거. R이 멀리 있으면 그거를 이런 공식 이렇게 써 그냥 뜻만 통하면 되는 거 아니야. 논문에서도 그냥 이렇게 써. 수학하는 사람들이 이런 거 보면 아주 그냥 분격해가지고 사람들이 쫀쫀해가지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이거 받아 써 그냥. R이 굉장히 크면 이렇게 된다. 자, 그럼 보자. 우선 말이야. 이렇게 해서 여기서 봤더니 RL의 제로가 얼마가 되냐면 이게 RL의 제로가 말이지. 이게 파이나이트 했는데 거기다가 R을 곱했기 때문에 카이엘의 제로는 얼마가 나오는가? 카이엘의 제로가 0이 나와. 카이엘의 제로가 이게 카이엘의 제로가 이게 0이야. 어디에서? 이게 x 이퀄 제로에서 0이야. 그럼 이게 뭐하고 r 이퀄 제로에서 0이야. r 이퀄 제로에서. 그러면 이 방정식을 보면 이 방정식은 여기 베리어블이 몇 개가 있느냐? 베리어블이 한 개예요. 뭐 이렇게 좀 바꾸고 그래서 하여간에 이게 무슨 방정식하고 비슷하냐면 이게 지금 x방향으로 어떤 파티클이 가고 있다. 그런데 그 파티클이 말이야. 요것만 없으면 x방향으로 지금 이렇게 파티클이 가고 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응? 이렇게 이 벽이 있다. 그럴 때 파티클이 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런 문제하고 지금 비슷해요. 요것만 없으면. 그러니까 파티클이 포텐셜 안에서 1차원의 파티클이 움직이고 있는 그런 문제를 푸는 경우하고 이제 비슷한데 거기에다가 요것만 조금 더 들어왔어요. 요거는 뭐냐면 포텐셜에다가 이펙티브하게 조금 더 들어간 거고 그거 우리가 클래시컬 미케닉스에서도 우리가 3차원 문제를 1차원으로 바꾸면 뭐 찌끄러기가 하나 이렇게 붙어서 나오는 거 그게 다 저거예요. 그거는 무엇에 따라 다르냐면 앵귤라 모멘텀에 따라서 달라요. 그러니까 L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하면은 L 속에 스페리컬 3차원에 관한 다른 디멘션에 관한 정보가 어디 속에 들어가 있느냐 하면 L 속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여간 그러면 이런 포텐셜이 있고 거기에 1차원 파티클이 가는 문제로 지금 바뀌었다 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크나큰 레스트릭션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카이엘의 제로가 제로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R이라는 것은 항상 0보다 큰 숫자예요. R이 왜 0보다 크냐? R은 0보다 큰 거야. 그지? 0부터 인피니티만 되는 거야. 원점에서부터의 거리가 R이니까 3차원을 우리가 기술을 하는데 R 세타 B로 했고 R은 0부터 인피니티만 돼요. R 이퀄 제로에 뭐가 있느냐 하면 핵이 있고 그거를 향해 가지고 지금 파티클이 간다. 그런 문제를 푸는 건데 그런데 문제를 풀어봤더니 어떻게 되냐면 문제가 답이 뭐가 되든지 간에 항상 R 이퀄 제로에서 카이가 얼마가 되느냐 하면 제로가 되거든. 엄청난 큰 레스트릭션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 엄청나게 큰 바운더리 컨디션이 들어가 있다. R 이퀄 제로라는 것은 뭐냐면 인피니트 월이 있는 거하고 똑같더라. 인피니트 월이 있어가지고 R 이퀄 제로에 R 이퀄 제로 안쪽으로는 아무것도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 문제를 푸는 거하고 똑같은 그런 것이 됩니다. 여하튼 간에 포텐셜이 있던지 간에 포텐셜이 없던지 간에 R 이퀄 제로에서는 카이가 항상 제로가 돼 있어요. 어떠한 포텐셜은 없더라도. 그래서 이 스캐터링 문제를 지금부터 풀어보도록 하죠. R 이퀄 제로에 인피니트 월이 있어가지고 그 안에 절대로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로 환원이 됐고 R이 굉장히 큰 경우에는 무엇으로 환원이 되느냐? R이 큰 경우에는 이게 이런 문제로 이제 환원이 됐어요. 이런 문제로 환원. 자, R이 굉장히 큰 경우에는 이 문제로 환원이 됐고 이 문제의 솔루션은 뭐죠? 사인의 KR이거나
코사인의 kr이거나 익스포넨셜의 ikr이거나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ikr로 이렇게 표시가 돼요. 그리고 오리지널 솔루션은 뭐가 되느냐면 오리지널 솔루션 R의 R은 뭐가 되느냐면 거기다가 R자를 이렇게 붙이는 거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솔루션이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가 하는 걸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어. 솔루션이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느냐. 지금 여기서 이게 들어오는 게 지금 여기서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어디를 향해서 들어오느냐면 핵을 향해서 들어오고 핵에서 한번 스캐터링이 돼가지고 이렇게 날아가는데 그러면 그 솔루션이 어떤 모양을 하느냐면 익스포넨셜의 IKR 이런 모양을 하고 있다 하는 얘기. 자, 1/R에 비례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솔루션이 방사선으로 이렇게 나가는데 멀어지면은 이 솔루션이 이게 약해져야 될 거란 말이죠. 이게 뭐냐면은 R분의 1이 들어가는 게 그 안에 파티클의 넘버가 콘서브 된다는 게 그 속으로 들어가요. 그지? 왜냐하면 저기다 절대값을 취하면 1/R이 되지. probability를 계산을 하려면 1/R 자승이 되지. 면적은 R 자승으로 되고 그 다음에 probability는 R 자승분의 1이 되는 거니까 콘스탄트 플럭스가 밖으로 나간다는 게 이제 저 속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언제? R 이퀄 인피니티가 돼. R이 굉장히 큰 경우에는 멀리 있는 경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플럭스가 있는데 플럭스가 토탈 넘버 플럭스가 콘서브 된다는 게 이제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을 거고. R 이퀄 제로인 경우에는 한쪽으로 쏠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돼요. 그런데 멀리 있는 경우에는 토탈 플럭스가 있죠. 콘서브가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 이렇게 포텐셜이 있을 때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나갈 때 그때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하는 거가 오늘의 주제예요. 자, 그래서 포텐셜이 R이 굉장히 큰 경우에는 포텐셜이 이제 무시가 될 정도로 이제 줄어드니까 포텐셜이 줄어들면 그때에서의 솔루션 구했고 R 이퀄 제로에서의 솔루션을 구했는데 우리는 뭐를 구해야 되느냐면 R 이퀄 제로와 R 이퀄 인피니티를 연결시켜주는 그러한 해를 한번 구해보자. 오늘의 주제다. 질문? 그래서 그 사이를 한번 연결 한번 시켜보자. 야, 이거를 이제 풀어야 돼요. 이걸 풀어야 돼. 이거를 풀어야 돼. 이거를 이제 풀어야 돼. 이거를 이제 풀어야 되겠다. 자, 첫 솔루션의 답이 어떻게 될 거냐면 첫 솔루션의 답이 이렇게 R 이퀄 제로라는 점에서 밖으로 향해 가지고 나가는 그 모양이 첫 솔루션의 답이라고 하면 여기에다가 마이너스를 친 거는 뭐가 될까? 마이너스 친 거는 안으로 들어오는 솔루션이 돼요. 안으로 들어오는 솔루션. 자, 우리 R 이퀄 무한대가 될 때는 두 가지 솔루션이 존재했어요. 하나는 뭐냐면 들어오는 솔루션이 있고 하나는 뭐냐면 나가는 솔루션이 이렇게 들어왔어. 자, 그러면 만약에 카이에를 우리가
이렇게 만약에 쓰면은 VL이 만약에 콘스탄트가 되면은 이거는 R 이퀄 무한대가 될 때의 솔루션이고, 그러니까 R 이퀄 무한대 솔루션을 일단 먼저 꺼집어내 놓고 그 앞에 요거를 붙여가지고 저거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한번 얻어보자 하는 게 지금 우리의 잡겠네. 그런데 저런 건 우리가 해봤어, 그지? 하모닉 오실레이터 구할 때도 우리가 뭐 하나를 꺼집어낸 다음에 그 옆에 거 그거를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자, 하모닉 오실레이터에서 구했던 그거를 연상을 하면서 지금 문제를 변수 변화를 한번 더 해보자. 변수 변화 한 번씩 더 할 때마다 세상이 더 아름답고 행복하고 간단해져요. 그지? 자, 그래서 변수 변화를 한번 해가지고 보면 자, 변수 변환을 한 다음에 변수 변환을 한 다음에 보니까 어쩌쩌 더 복잡해졌어, 그지? 복잡해졌는데 사실 복잡해진 게 아니고 좀 간단해진 거예요. 자, 스무스 포텐셜인 경우에 우리가 이거를 이제 죽일 수가 있어요. 포텐셜이 그냥 뭐 무지무지하게 많이 꼬부라지고 그런 이상 야릇한 포텐셜이 아닌 경우에는 한 번 미분하고 두 번 미분하고 세 번 미분하고 그러면은 다 어떻게 되느냐면 점점 기울기가 이제 죽게 마련이야. 그래서 이걸 만약에 이게 만약에 무시될 수 있을 정도라면은 그러면 어떻게 쓸 수가 있느냐면 그냥 앞에 거를 하나 지워버리면 말이지. VL분의 VL 프라임이 이런 식으로 되고, 그 다음에 VL을 우리가 알면은 저 솔루션을 구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VL이라는 거는 뭐냐면, VL이라는 거는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면은, 이게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게 로그니까 양변에 적분을 한번 하면 그게 이렇게 나오거든. 만약에 포텐셜이 말이야. 포텐셜이 R이 무한대가 되면, R이 무한대가 될 때 R의 1 플러스 S분의 콘스턴트가 되면, 자, S가
어떻게 되느냐면 살짝 0보다만 크면은 S가 살짝 0보다 크면 자, S가 0인 경우가 어떤 경우죠 여러분? 쿨롱 포텐셜인 경우가 S 이퀄 0이야. 그러니까 저거 S가 0인 경우가 쿨롱 포텐셜이고 쿨롱 포텐셜보다 조금 더 빨리 디케이하면 R에 대해서 여러분들 쿨롱 포텐셜이라는 게 이게 사람을 죽이는 포텐셜이에요. 이게 쿨롱 포텐셜을 여러분들 뭐라 그래요? 이거를 엄청나게 롱 레인지 포텐셜이에요. 쿨롱 포텐셜이라는 게 R분의 1인데 이게 뭐 그렇게 엄청나게 이 긴 거리를 그러는 포텐셜이냐? 이게 엄청나게 긴 포텐셜이고 우주의 저 끝 같더라도 이놈이 센 포텐셜. 여러분 이게 봐. 이게 지금 있잖아. 예? 포텐셜이 R분의 1. 플락스는 뭐가 되죠? R자승분의 1이지. R자승분의 1이면 이렇게 지금 플락스가 만약에 생겨가지고 이렇게 퍼져나간다 그러면 우주의 어느 면을 이렇게 잡더라도 어느 면을 잡더라도 그 플락스가 가우스의 법칙에 따라 가지고 플락스가 살아있는 그런 포텐셜이 뭐냐면 쿨롱 포텐셜. 용량력이 끝까지 가는 그런 포텐셜. 그거보다 조금이라도 좀 더 약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한참 퍼지면 이거 다 제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인터랙션이 스트롱하다. 롱 레인지냐, 롱 레인지 인터랙션이냐 아니냐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그것이 이제 쿨롱 포텐셜이에요. 근데 세상에 어떤 포텐셜도 R분의 1보다도 아니 R분의 1 롱레인지 오더를 가지고 있는 것은 어느 것도 없는데 사실은 있다고 하면은 그게 뭐냐면 그게 만류인력. 쿨롱 포텐셜 있고 싶지만 여기 지금 베어 차지가 있고 R분의 1의 포텐셜이 있고 싶지만 베어 차지가 있으면 스크리닝 차지가 있어가지고 우주에는 그래가지고 쿨롱 포텐셜이 R분의 1보다는 훨씬 더 빨리 디케이하게 돼요. 그래서 과감히 얘기를 하는데 S가 0보다 큰 경우가 쿨롱 포텐셜. 쿨롱 포텐셜 세상에 베어 차지 하나만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인플루언스가 있어가지고 우주에 자 이런 경우를 보면 자 R분의 1 R자승분의 1 구해가지고 적분을 하면은 R분의 1이가 R이 무한대가 되면 얼마가 되죠? 0이다. 제일 센 게 R분의 1인데 R분의 1 적분하면 로그 R이고 로그 R은 무한대가 가면 무한대가 되지만 S가 0보다 큰 경우에는 무한대가 되면 완전히 제로가 돼요. 자 그래서 어떤 점에서부터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면 자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2i에 ln의 VL은 R이 무한대로 되면은 이게 콘스탄트 값을 갖게 돼요. 만약에 이게 쿨롱 포텐셜인 경우에는 ln R로 되지만 쿨롱 포텐셜이 아니고 그거보다 숏 레인지 인터랙션이 되면 콘스탄트가 되고 따라서 카이 L의 R은 어떻게 되느냐면 카이 L의 R은 이게 콘스탄트에다가 익스포넨셜의 플러스 마이너스 IKR이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콘스탄트가 붙었기 때문에 콘스탄트가 붙은 게 어떻게 콘스탄트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익스포넨셜의 I 세타라고 쓸 수 있어요. 콘스탄트는 크기에다가 익스포넨셜의 I 세타 거기에는 R이 안 들어가 있어. 그러면 아까 익스포넨셜의 IKR에다가 익스포넨셜의 I 세타가 붙으면은 답이 어떻게 되느냐 페이즈 팩터만 붙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답이 가능하냐면 사인의 KR 플러스 델타 사인의 KR 플러스 델타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다 이제. 그러면 결국 포텐셜이 해준 게 어떤 일을 해줬느냐면 포텐셜이 해준 게 사인의 KR 플러스 델타 코사인의 KR 플러스 델타라는 그러한 것들을 이제 R이 커지면서 해준 게 뭐냐면 이게 지금 솔루션이 어디냐면 R이 커지면서 솔루션이에요. KR 플러스 델타 코사인의 KR 플러스 델타 이런 식으로 이제 솔루션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한번 보자. 우리가 아까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포텐셜이 없는 경우에는 뭔지 모르지만 하여간에 여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여기에서 제로가 나왔지, 그지? 벽이 있다 그랬어. 벽이 있었는데 그런데 포텐셜을 넣어가지고 이게 풀어보니까 R이 커진 경우에서 보면은 이게 R이 커진 경우에 이쪽은 왼쪽은 아니지만 R이 커진 경우를 이렇게 보면은 이게 이런 식으로 델타가 이렇게 붙어서 나왔어요. 아까인 경우에는 사인 KR은 가능하지만 코사인의 KR은 아까는 불가능했었어. 왜 불가능했었죠? R 이퀄 제로에서 파이 나타나고 R 이퀄 제로에서 상상할 수 없는 큰 벽을 느껴야 되기 때문에 코사인의 값은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없었는데 그랬는데 포텐셜이 들어감으로 해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사인의 KR 플러스 델타 코사인의 KR 플러스 델타 이 밖에서 보면 이 사인의 KR 코사인의 KR 아까는 밖에서 봐도 어떻게 되냐면 코사인의 KR은 없어요. 이젝트 솔루션이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것도 솔루션이 되고 이렇게 솔루션이 되면서 이 페이즈 팩터가 변한 걸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거를 했느냐 하면 여기에 지금 포텐셜이 있고 여기에 지금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나갔을 때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지만 근데 이게 롱레인지 포텐셜이 아니면 솔루션은 뭐하고 똑같으냐면은 R이 커지면은 솔루션은 포텐셜이 제로가 되는데 페이지가 살아남는 그런 솔루션으로 이제 그러면 이 포텐셜에 본래 포텐셜이 있었고 답이 사인의 KR이 있었던 본래 포텐셜이 없었고 답이 사인의 KR이 있었던 것들이 포텐셜이 제로가 되면서 롱레인지에서는 멀리 있잖아. 거기서는 포텐셜이 제로가 되면서 델타가 어떻게 되느냐면 델타가 페이즈 팩터가 이렇게 바뀐 거로 이렇게 표시가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면
포텐셜이 있는 경우, 포텐셜이 기다리고. 자, 그럼 다시 한번 봐요. 우리가 풀려고 하던 문제는 이 문제가 아니야. 이 문제는 뭐냐면, 이 문제는 포텐셜이 없는 경우의 솔루션이었어요. 자, 포텐셜이 없는 경우의 솔루션은, 이거 우리 다 알아요. 이거 미분 방정식, 이 미분 방정식이 우리가 아주 정확한 솔루션 알아요. 그게 이 미분 방정식의 솔루션은 말이야. 스페리컬 베셀 펑션이야. 여기 지금 모르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뭐냐면 아까 우리가 시작을 할 때는 포텐셜의 모양에 따라서 포텐셜의 종류에 따라서 답이 다 다르게 나와야 되는데 만약에 포텐셜이 없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포텐셜이 없는 경우는 너무도 쉬워. 그냥 프리 파티클하고 똑같고 3차원적으로 프리 파티클의 솔루션을 구하면은 R이 만족하는 거는 이거고 그것의 솔루션은 뭐냐면 베셀 펑션인데 스페리컬 베셀 펑션인데 이 베셀 펑션 중에서도 JL만 만족이 되고 이쪽은 만족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쪽은 솔루션의 R의 값이 뭐냐면 R의 L승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고 NL이라는 것은 R의 마이너스 L 플러스 1으로 표시가 돼가지고 R이 0으로 갈 때 한쪽은 인피니트로 가가지고 바운더리 컨디션을 만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의 솔루션은 항상 어떻게 됐었느냐 하면 이것의 솔루션은 앞에 부분만 이렇게 들어가 있었다. 그런데 우리가 푸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푸는 것은 포텐셜이 들어가 있는 것의 솔루션을 구하고 싶어. 특히 R이 한참 큰 경우에 그거를 구하고 싶어. 그런데 포텐셜이 0이 아닌 경우에 롱레인지 포텐셜이 아니면은 이펙티브하게 포텐셜은 0이 되지만 페이즈 팩터가 솔루션의 페이즈 팩터만 조금 바뀐 거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러면 일단 포텐셜이 이펙티브하게 없어졌다 그러면 이 문제를 푸는데 그것의 솔루션은 두 개가 있는데 포텐셜이 있는 경우에는 페이지 팩터만 조금 달라져가지고 거기에 이런 이쪽 것이 들어가도 괜찮다. 이쪽 것이 왜 들어가도 되느냐? R이 굉장히 큰 경우에 솔루션이니까 R이 굉장히 큰 경우에 솔루션을 보면 R 이퀄 제로에서 다이버지하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 R이 큰 경우에 답만 되면 되니까. 그러니까 R이 큰 경우에 답을 보면 이것도 들어갈 수 있고 거기에 각각 뭐가 들어가 있느냐 하면은 페이즈 벡터가 이렇게 페이즈 벡터를 요거를 말이에요. 요거 그냥 콘스탄트니까 콘스탄트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쓰면 이게 이제 솔루션이 될 수가 있다 하는 얘기. 그래서 자 포텐셜이 들어가면 지금부터 포텐셜이 들어가는 경우에 멀리에서의 솔루션을 구하면은 솔루션이 어떻게 되느냐면 이런 식으로 이제 솔루션이 이제 구해질 거고 이거를 다시 한번 쓰면 그러면 솔루션이 이렇게 돼요. 자, 그래 이게 오늘의 이제 주제인데 다른 건 이제 다 지워버리고 포텐셜이 있는 경우에 솔루션 어떻게 되느냐 하면 AL, KR, 사인 이런 어심토틱한 폼을 가지고 있다는 게 오늘의 솔루션이고 그러면 포텐셜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됐었죠? 델타 L이 얼마였지? 포텐셜이 없는 경우에는 사인의 델타가 없는 사인 KR만 된다 그랬으니까 델타가 0인데 포텐셜이 있는 경우에 포텐셜을 넣어가지고 스피타링을 풀어가지고 답이 R에서 멀어졌을 때의 답은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은 다음 같은 수식으로 나오고 그러면 실험을 했어요. 여기서 이게 지금 들어왔어. 나갔어. 포텐셜이 있기 때문에 뭔가가 변했어요.
포텐셜이 있기 때문에 뭔가가 변했는데 포텐셜이 있기 때문에 뭔가가 변한 거는 어느 무엇 속에 들어가 있을까? 포텐셜이 있기 때문에 변한 거는 델타 1 속에 다 들어가 있죠. 그럼 델타 1을 우리가 구해보면 돼. 델타 1 어떻게 구하죠? 들어온 놈은 페이스 차. 페이지 차이를 구하면 될 거 아니에요. 페이지 차이를. 그러면 델타 1에 모든 인포메이션이 들어가 있어요. 델타 1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하면 포텐셜에 관한 인포메이션이 들어가 있어요. 인터랙션이 어떻게 나왔는가 하는 게 다 어느 속에 들어가 있느냐 하면 인터랙션이 어떻게 들어가냐 하는 것들이 델타 1 속에 들어가 있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저 델타 1을 찾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자, 좀 더 얘기하고 싶지만 넬슨의 강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끝내고 다음 시간에 내일 저녁에 말이야 델타에 관한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